8번째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레이스부터 시작할 텐데요. 옛날에 아주 많이 듣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총이라는 뜻이죠. 원래 기독교적 의미로 많이 쓰이던 단어입니다. 거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4번 뜻, 그게 이제 은총입니다. 가장 먼저 쓰인 뜻 중에 하나인데요. 은총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혜택, 하나님이 주는 호의, 또는 그로 인한 기쁨, 이런 뜻이죠. 그레이스가 어원적으로 기쁨, 호의, 혜택, 감사, 이런 식의 뜻을 갖고 있는 어원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영어 그레이스가 갖고 있는 뜻이 그런 식의 어원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이스 뜻을 하나씩 한번 볼까요? 1번. We all surprised. 우리는 아가 빠졌네요. 원문도 그런가요? We are all surprised. 이래겠죠? We are all surprised.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When we saw her dance. 그녀가 댄스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With grace. 어떻게? 우아하게. 우아한 걸 grace 하다 그러죠? With passion on the stage. 스테이지에 우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추는 건 어떻게 추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2번. Kids should be taught social graces.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나 하면 사교적 또는 사회적 graces를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부터? 유치원서부터. 뭐냐? 사회적, 사교적, 예절, 예의 범절이죠. 한국말로 좀 다른데 둘 다 어원적으로는 기쁨을 주는 것이란 뜻이에요. 기쁨을 주는 것. 사실 기쁨을 주는 게 뭐 우아함만 있어요? 기쁨을 주는 게 예절만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죠. 기쁨을 주는 건 굉장히 많죠. 따라서 이거는 어원 갖고 외우는 게 별로 그렇게 보탬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낫죠. 어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한 거지. 이거는 어원에서 기쁨을 주는 게 꼭 이거라는 법이 없잖아요. 따라서 별로 어원적 학습법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3번. Grace period. Grace period는 유예기간의 뜻이에요. 유예기간. 유예기간. 우리 집행유예니, 기소유예니 그런 말도 있고, 우리가 지난 강의인가 지지난 강의에 법률을 확정했을 때 그 법률을 당장 시행하지 않고 한 1년 정도 유예기간 또는 계도기간을 뒀다가 시행한다. 그런 얘기 있죠. 따라서 실제로 시행 시기, enforce가 되는 시기는 실제 이게 법이 만들어진 시기로부터 더 떨어져 있는 거죠. 왜 유예기간의 말이 이런 뜻이 생겼는지 알 수 있겠죠? 왜? 당장 법을 만들었다고 오늘부터 시행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나 몰랐어요. 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있고, 당하면 당하는 거지 법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1년 정도 널리 알리면서 말하자면 법 집행자가 은총을 베푼다는 얘기야. 너희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혜택을 주는 기간이야. 참나. 자, the exams have been postponed. exam이 연기되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few days grace before they start. 시작하기에 앞서 며칠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었다. 유예기간을 갖게 되고 시작하게 되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당장 내일 할 줄 알았는데 연기됐어. 그래서 한 4, 5일 정도 여유기간이 남았다 얘기죠. 이게 은총이 아니고 사실은 애들 피 말리는 건데. 올 수능도 그렇죠. 원래 한 주 앞에 해야 되는데 G10이 정상회담 때문에 한 주 뒤로 미뤄졌죠. 서로 다 한 주 공부 안 하고 보는 게 아싸리 좋지. 한 주를 더 하나. 어쨌간에 법적인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생긴 거고, 이 경우는 꼭 은총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드네요. 4번. By the grace of God. 신의 호의로. 이런 뜻이겠죠? 신의 혜택으로. 신의 호의라는 개념으로 은총이라는 개념이 발전한 겁니다. Saint Paul. 바울이죠. 바울. 사실 현대 기독교는 바울이 사실 거의 다 만든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면 기독교 신자들한테 한 대 맞겠는데, 제가 신약 성서를 본 관점에서는 분명히 예수가 하는 말하고 바울이 하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예수고 현대 기독교는 바울인 것 같은 생각. 맞아 죽을 일을 계속 얘기하는데 성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다른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교도한테 이교들에게 기독교를 광범위하게 포교하는 과정에서 성서적인 교리를 상당히 약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어쨌건
성 바울이 makes it as clear as human language can make it. 여기까지. 이시 가목적어인 거 알겠죠? 진목적어는 대절입니다. 대절이라는 것을 여기 목적보호죠. 클리어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클리어하게 만들었냐? as one can이죠. as one can. one이 주어가 human language네요. 가능한이죠. as one can이니까. 가능한 한 인간 언어가 만들 수 있는 한 가능한 분명한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뭘 가능한 분명하게 만들었습니까? Man is saved by God's grace. 인간은 신의 은총으로 구원될 수 있다. Jesus Christ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예, 이게 가장 핵심적인 명제인데요. 바울과 예수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 예수는 말이죠. 신약성서에서 이런 말 나오는데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좀 답변이 달라. 약간씩 다른데 가장 결정적인 답변이 있어. 백부장인가 나 지금 저거 기억하는데 좀 잘 사는 사람이 왔어. 자꾸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꾸 대답을 회피해. 자꾸 물어. 세 번째 물었나? 진정으로 네가 알고 싶냐? 진정으로 알고 싶으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날 따라라. 그래서 지금도 매우 원리주의적 기독교 입장에 입각한 소수 종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예수의 진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냥. 아 믿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졌죠. 이게 아마 종교의 발전 과정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과 같이 하면 그럼 몇 명이나 그 기독교를 믿겠어요. 특히 있는 사람들은 안 믿죠. 그게 아마 모든 종교의 발전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제가 종교사적으로는 이해되는데 물론 기독교 믿는 분들한테는 수긍할 수 없는 문제 아닐까 싶은데 종교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ground 봅시다. ground. 자, ground 중요한 단어죠. ground 뭐예요? 땅이지 뭐 땅. 땅. 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흙으로 된 땅도 있지만 어떤 학문적인 땅이 있죠. 학문의 땅. 그 학문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그래서 학문의 영역 또는 학문 외의 어떤 영역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일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땅은 하늘이 아니고 땅이니까 뭡니까? 밑바탕이죠. 밑바탕. 밑바탕이라는 것은 사물의 근거라고 볼 수 있죠. 근거가 뿌리니까 뿌리로부터 나무의 줄기와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줄기 가지의 원인이 뿌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유, 원인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라운드란 것은 굉장히 아주 일목요연한 개념 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딱 외워서 역시 요 이미지 사진으로 찍어서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이미지 찍으면 됩니다. 땅, 학문의 땅, 밑바탕, 근거, 이유, 원인. 되죠? 끝. 1번. off the ground. 자, 요 뜻입니다. 요게 제일 많이 쓰이네요. 어이구. 기본 이미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참 오랜만에 봐요. 참 별로 없죠? off the ground는 땅으로부터 분리됐대. 그러니까 above the ground로 가겠죠. 땅에서 분리되는 방법은 위로 뜨는 방법밖에 없죠. 공중에 떠 있는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건 반대말이겠네요. below the ground, under the ground는 지하가 되겠죠. 지하의. 2007년 수능 earliest footwear. footwear. 발에 입는 것. 발에 입는 거 뭐예요? 양말 그러면 안 돼요. 양말이 먼저 생겼어요. 신발이 먼저 생겼겠죠.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이 생긴 거고 신발에 대한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양말이 생긴 거죠. 뭐 언제부터 실내 생활을 했겠어요? 신발입니다. 이거 신발. 초기 신발은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어디에서 탄생했냐? be born of. be born out of 같은 말이겠죠? 출처입니다. out of. 자, 이거 여러 번 했죠. out of necessary. 필요에 의해서 출처의 out of. provide some protection. protection을 보호하기 위해서. moving over rough ground 할 때. varying weather conditions에서. 땅이 되겠죠. 거친 땅 표면을 밟을 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이 생긴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번. breeding ground. breed는 번식하다는 거니까 번식처입니다. 번식처. 이게 실제로 말이죠. 생물의 번식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나쁜 것의 번식처일 수도 있겠죠.
여기야말로 청소년 범죄의 번식처다. 이게 온상이라는 뜻이죠. 온상. 예, 온상이란 건 원래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미리 봄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묘목을 재배하는 걸 온상이라고 그러죠. 그 온상에 있으면 무럭무럭 잘 자라잖아요. 예, 그런 뜻입니다. 브리딩 그라운드. 캠핑 그라운드. 캠핑장이죠. 뭐 캠핑장. 예. 예, 영역을 뜻하는 거죠. 예. 학문뿐이 아니고 다양한 영역에 다 쓰인다 그랬어요. 헌팅 그라운드 뭡니까? 예, 뭐 땅이라고 그냥 봐도 되겠죠, 이거. 땅에 좀 더 거창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영역이라고 하지 않가도. 헌팅 그라운드, 사냥터. 베리얼 그라운드, 매장지. 우리가 가는 그 세미트리 같은 묘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 고대 매장지 같은 거 있죠. 뭐 그다음에 뭐 석기가 매장되어 있는 매장, 석기와 무슨 뭐 사람들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매장지를 베리얼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미국 사람 관점에서 한국어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똑같이 그라운드인데 얘는 처, 얘는 장, 얘는 터, 얘는 지야. 미국은 돌아버릴 거야 아주 그냥. 같은 그라운드, 터, 그럼 번식지 뭐 이럴 거 아니야. 예. 캠핑터? 뭐 이런 뭐 알아는 듣겠죠. 예. 근데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워. 걔네들 입장에서는 딱 알 수 있죠. All the people in the village. village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made a living. 먹고 살다는 뜻이죠. 생계를 벌다. From the rich fishing grounds there. 자, fishing grounds. 자, 이런 의미에서 꼭 땅만이 아니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땅이 아니죠. 땅이 아니더라도 그런 땅에 해당하는 그런 식의 느낌의 공간적인 영역을 다 ground라고 할 수 있다. 예. 뭐라 그러지? 어획지라 그러나? 그냥 하여튼 물고기 잡는 곳, fishing ground. 이건 분명히 땅이 아니죠. 예, 그래서 물이지만 어쨌건 영역의 느낌으로 쓰이는 것이다. 한 10번씩 읽으면 되겠죠? breeding ground, camping ground, hunting grounds, burial grounds, fishing grounds. 어떤 게 S가 붙고 어떤 게 안 붙는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3번 forbidden ground. 요거는 확실히 요 뜻이네요. forbidden ground. 금지된 영역이죠. 금지된 영역을 좀 멋있게 써볼게. 금단의 영역.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을 금단의 영역이라 그러죠. 옛날에도 말이죠.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국사교과서 보면 김일성이 독립운동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런 얘기하면 그냥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 갔어요.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다. 그렇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죠. 한 건 한 거고 나쁜 짓 한 건 또 나쁜 짓 한 거고 이렇게 딱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뭐랄까 북한을 좀 추종한다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 같아요. 좀 덜어 있어요. 왜 생겼는가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가르쳐준 건 다 거짓말이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받은 어떤 젊은 사람들의 충격 이런 게 좀 크지 않았을까? 애초부터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하긴 했는데 할 때 이렇게 했겠고 이렇게 하다가 중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됐고 소련하고는 이렇게 연계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련이 북한을 점령할 때 같이 왔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 김일성은 가짜 김일성이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김일성 독립운동 했거든. 문제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 안 믿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진실을 은폐하는 게 결국 또 나쁜 결과를 갖는다 이런 생각을 내가 좀 하게 됐는데 너무 거창하게 얘기가 됐네. 금단의 영역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건드릴 수 없는 영역. 자, these courses cover a lot of ground. 이 course는 많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From how and why to draft a business plan. draft 지난 시간에 했죠. 동사로 쓰였네요. 초안을 잡다. To how to manage business growth. From A to B 구문이죠. 따라서 여기도 명사구, 여기도 명사구. how로 시작하는 건 전부 명사구 아니면 명사절이니까. 자, 어떻게, 왜 비즈니스 플랜의 초안을 잡는가로부터 어떻게 비즈니스 그로스를 매니지 할 것인가까지 전부 다루는 교과 과정입니다. 학문 영역 또는 연구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연구 영역입니다. ground. 자, 4번. lose ground, gain ground, common ground, underground state. 자, 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들이네요. 자, 그렇죠? lose ground. 요건 동사마법사 할 때 했습니다.
근거를 잃다. 근거를 잃는 게 뭐냐? 지지 기반을 잃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기를 잃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이 아이돌 그룹의 지지 기반은 13세에서 16세 사이에 어떤 여학생들이었어. 거기서 완전히 무슨 뭐 어떤 남자 리더가 탈퇴했어. 예. 제발! 갑자기 인기가 좀 떨어지죠. 예. 그때보다 확실히 떨어졌어요. 예. 내가 볼 때. 그 투 어쩌고 저쩌고. 예. gain ground. gain ground 뭐예요? 반대말이죠. 예. 지지를 얻다.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뭔가 근거, 바탕이 있어야지 성장하는 거네. 그런 의미예요. 예. common ground, 공통의 근거니까 공통분모. A건 B건 동일한 근거 위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A와 B의 공통 근거가 되겠죠. Underground that, 요거 배워주세요. 중요합니다. Underground that, because와 같습니다. because. SV 나오죠. 접속사입니다. 이거라는 근거에서, 이거라는 이유에서. 그러니까 because라는 뜻이죠. Some universities remain silent. 몇몇 대학들은 silent, 침묵을 지키는데요. Under important issues of the day. The day는 현재 그런 뜻이겠죠? 현재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뭐라고 정당화하냐? 자신의 침묵을 정당화하는데 어떤 이유로 대학이란 건 중립적이며 should not become involved.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침묵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적인 대학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대학이라는 게 뭐 상아탑 그러면서 아주 학문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학문이라는 게 사회와 동떨어진 학문이 어디 있냐 이거죠. 심지어 과학만 하더라도 사회와 동떨어져서 과학을 연구할 때 과학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조차 우리가 알죠. 그러면 뭐 인문사회과학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중요한 이슈를 도외시하면서 무슨 학문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5년도 수능 지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4번. 됐죠? 자, 그라운드는 이제 다 했는데 여기까지 한 게 뭐냐? 명사 그라운드야. 참 우리가 영어 지문을 볼 때는 명사 그라운드가 아니고 다른 그라운드인데 생긴 게 그라운드처럼 생긴 게 또 있어요. 그라운드는 또 뭐 있냐? 동사 grind의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그라운드입니다. 예, 그라인드 뭐죠? 갈다죠. 그라인더, 칼 가는 기가 그라인더라고 그러죠. 그라운드, 갈다, 분쇄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요 그라운드는 뭐냐? 동사 그라운드야. 조심해. 얘는 그라인드의 과거 분사고 얘는 원형이 그라운드야. 이 동사 그라운드는 명사 그라운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땅, 밑바탕 그런 뜻이야. 주로 어떤 모양으로 쓰이냐? be grounded in, be grounded on으로 쓰이니까 보통 ed가 붙은 형태로 쓰입니다. 그럼 뭐뭐에 땅을 두고 있다, 뭐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 뜻이므로 be based on 또는 be founded on과 같겠죠. 이것도 아시죠? 파운데이션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동사 found의 과거분사입니다. 셋 다 같은 거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거는 뭐 논설문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어떤 논설, 주장에서는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가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원인을 설명하려고 할 때 항상 여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할 때 굉장히 많이 쓰겠죠. 꼭 기억하세요. 네, 지금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우리 강의 제목이 명사마법사인데 명사마법사가 아니고 혼동단어 마법사라고까지 우리가 격상할 수 있겠네요. 그라운드라고 생긴 거에 세 가지를 다 봤습니다. 뭐 종류로 보면 그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이제부터 I인데요. 제가 원래 명사마법사를 처음 강의할 때 한 4강 정도로 되는 짧은 무료 강의를 먼저 했었습니다. 예, 오래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 그 뒤에 듣고 있는 분들 모를까 봐. 네, 그때는 앞부분에서 좀 이렇게 많이 했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간 부분부터는 많이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A부터 말이죠. 대충 이렇게 H까지, F까지는 대충, 예, 지금 우리 지금 명사마법사 지금 이 강좌의 한 절반 정도는 다뤘어요. 근데 I부터는 무료 강의에서 별로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드문 다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무료 특강에서 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보지도 못했던 걸 새로 완전히 다루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사실 새로 썼어요. I부터. 자, I부터 보겠습니다.
identification. 자, identification입니다. identification. 요거는 우리 알다시피 동사 identify부터 나와야겠죠? identify. 자, identify는 동사마법사에서 했던 단어입니다. identify는 두 가지 모양으로 쓰인다고 했는데요. identify A as B 형태가 있고요. 세 가지라고 사실 동사마법사에서는 배웠죠. identify with가 있어요. 아마 동사마법사에서는 identify A with B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identify A as B는 A를 B로 확인하다, 특히 신원 확인하다, 식별하다 이런 뜻이죠. 즉 A가 B란 얘기야. A가 B구나 라고 확인, 식별, 신원을 확인했다 이거죠. 요거는 목적 하나 나오죠. 뭐뭐와 동일시하답니다. 동일시하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좀 봤지만 어떤 동사로부터 나온 명사들이 동사의 뜻이 딱 두 개일 때 각각의 동사의 뜻에 해당하는 그런 명사나 각각의 명사의 뜻에 해당하는 형용사나 이렇게 파생되는 걸 많이 봤죠. identify에서 파생되는 명사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identification, 또 하나는 그 밑에 나오는 identity. identity가 있고 identification이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된 게 아니에요. 뜻에 따라서 1번, 2번으로 나뉜 게 아니고 이 전체의 뜻을 총괄해서 그것을 행동한다라는 관점은 identification이고요. 요 뜻 전체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는 identity예요. 알겠죠? 나중에 또 어근마법사인 우리 쾌도란마법에서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요 FIC가 들어가면 전부 make의 뜻이에요. 어원적으로. 픽션 아시죠? 픽션이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다는 거 한자로 해보세요. 화죠, 화. 뭐뭐화하다. 아이덴티컬한 것으로 만들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행위적 개념을 갖거든요. 그래서 fication 이렇게 끝나는 건 되게 행위를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요거는 상태. 그럼 어떻게 됐어요? identification은 확인한다, 확인, 신원 확인, 식별, 동일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얘는 신원, 그다음에 뭐와 자기를 동일하게 여기는 정체성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행동, 요거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identification은 행인데 1번 빼고 제일 많이 쓰이는 빼고 2번부터 보겠습니다.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줄여서 핀이라고 하죠.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개인 식별 번호이죠. 개인 식별 번호. 개인 식별 번호인데 이거는 뭘 식별하는 거냐? 어떤 사람의 신원을 식별하는 거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원 확인입니다. 요 개인이 원래 이거에 대한 authorized user 허가받은 사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치는 게 핀이죠. 한국말로 뭐야 이게? B번이지 뭐 B번. B번.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보통 ATM 자동 입출금기에서 핀을 누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B번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passengers are being checked. 패신저는 체크, 점검되고 있는 중인데 뭘 위해서? 신원 확인을 위해서. 뭘 앞두고? boarding their flights.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신원 확인을 위한 체크 반드시 하죠. 여권과 그 사람 얼굴도 대조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신원 확인. 이 신원 확인의 의미로 쓸 땐 특히 꼭 그런 거 아니고 특히 범죄라든가 시체를 확인할 때 특히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과연 이 범인이 그놈이 맞는가? 이 시체는 과연 누구의 시체인가? 이거를 확인해보는 행위를 iden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identification, the body as 김찬희. 그 시체를 확인한 결과 김찬희로 확인되었다. 이런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3번. If possible, 가능하다면 save, 이게 간직하세요. 이렇게 갖고 계세요. What remains of the plant, 식물의 나머지 전부를요. 먹은 식물 말이죠. 그리고 의사가 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왜 보게 해야 되냐? Identification purposes. identification 목적을 위해서. 식별이죠. 자,
자, 식별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죠? 뭡니까? There are specific treatments for different plant poisons. 다양한 서로 다른 플랜트 포이즌에 대한 것은 다 트리트먼트, 치료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먹었는지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먹었다 남은 것을 남겨둬야 된다. 얘기죠. 식중독 시에 뭔가 대비해야 될 얘기입니다. 식별. 자, 2번은 사람의 식별이고 3번은 좀 더 넓은 의미의 식별로 다 쓰이게 된 거죠. 4번. This idea, 이러한 생각은 developed by Bertolt Brecht. 2010년 수능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죠. 정답률이 가장 낮았고요. 23%, 24%밖에 못 맞춘 문제죠. 소외 효과.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서사극 이론 나왔었죠. 베르톨트 브레이트에 의해서 발전된 서사극 이론인데 에픽 티어터. 저는 베르톨트 브레이트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학생들 다 틀렸어요. Which used alienation, 소외. 소외를 뭐로 활용했느냐? strategy, 어떤 전략으로 활용했는데 어떤 전략이냐? prevent, 막는 거야. 뭘? identification of A with B. 요때 요 with가 요 with와 같은 with죠. 요놈이 요놈과 동일시하는 거죠. 청중들이, 관중들이 figures, 이거 기억나죠? 등장인물, 인물, 어떤 상징으로서 인물이죠. 드라마의 인물과 동일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소외 효과를 활용했다. 그러니까 너무 극중에 몰입하게 되면 극중에 있는 어떤 등장인과 자기를 관중이 동일시하게 돼.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극으로부터 얻어야 될 교훈을 정확하게 뽑아내지 못하고 감정적 이입이 돼버리게 된다. 이거.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정이입이나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동원해서 극으로의 몰입을 방해하는 그런 방법을 썼죠.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극이 어떠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걸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어쨌건 아이덴티피케이션 뭐다? 동일시의 뜻이죠. 아시겠죠? 1번, 2번 뜻이 다 있는 거야.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좀 행위의 뜻으로. 신원 확인, 좀 더 넓은 의미의 확인, 식별, 동일시 다 됐어요. 이게 더 먼저 생긴 뜻이고요. 가장 늦게 생긴, 무려 1955년에 생긴 뜻이 가장 많이 쓰이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뜻입니다. 이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 뜻으로부터 파생된 뜻이죠. 그게 1번입니다. 경찰은 여전히 identify the man. 자, identify ASB를 그냥 썼어요. ASB가 아니네요. 접속사에서네요. 그냥 identify만 썼네요. SB는 지금 없는 겁니다. 접속사에서입니다. 이거는 때문에입니다. 그렇죠? 경찰은 그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He had no identification on his body. body 뭐예요? 시체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갖고 다녀야 되고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서 뭐예요? 신분증. 신분증의 의미로 이게 사용되게 된 거는 1955년 개통입니다. 대표적인 신분증은 뭐다? 여권이에요. 여권. 패스포트가 가장 대표적인 신분증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라는 이상한 거 있지만 전 국민이 갖고 다니는 신원 확인증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2나라밖에 없다 그러죠. 한국하고 베네수엘라 2나라라 그러던데 저 신문에서 봤는데 한국이 그래서 굉장히 그 1984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얘기하는 그런 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CCTV가 많이 깔려있는 나라는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이 나라가. 자, 어쨌건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될 텐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 그런 참 암울한 그런 느낌이 있죠. 어쨌간에 2, 3, 4는 원래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뜻인 행위를 가리키는 거고 여기로부터 신분증이라는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신원 확인의 도구를 가리키는 의미로 발전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넘어갑니다. 아이덴티티는 제가 상태라 그랬죠? 어떤 상태? 이런 상태. A case of 어떤 경우냐? mistaken identity. 자, 이거 뭡니까? 신원이죠, 신원. 신원. 신원이란 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누구인가, 이름은 무엇인가에 대한 상황이죠. 신원. mistaken identity의 경우가 뭐야? 사람 잘못 본 경우죠. 사람 잘못 본 경우. 좀 억울한 경우라면 생사람 잡은 경우. 나를 무슨 살인범으로 오인해서 날 잡아가서 막 3일 동안 팼어.
A case of mistaken identity. 아시겠죠? 그겁니다. 자, identification은 신원 확인 행위. identity는 신원. 됐죠? identification. 막 다를 때가 막 섞어놨죠. 예문에서. identification이란 것은 뭐에 이용된다? identity를 알아내는데 사용된다. 뭐요? individual 개인의 when the identity is unknown. 어떤 사람의 신원을 모를 때 어떤 사람의 신원을 알기 위해서 신분증을 사용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이덴티티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3번 들어가 있는 재밌는 예문입니다. 2번. loss of identity. 여기서 2번의 뜻은 정체성이죠. 정체성. 선생님 여기는 정체성이란 말이 없네요. 정체성이 뭔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기 동일성이라고 돼요. 너의 정체성이 뭐니? 그럼 뭐라고 할까? 나는 이거야 그럴 거냐. 이거야라고 하는 이거와 내가 세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와 동일한가? 나와 동일한 동일자는 뭔가? 이 자기 동일성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온 뜻이에요. 정체성, 자기 동일성. 우리 형용사인 거 알죠? 아이덴티컬.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같은 그런 뜻이죠? 같은. 어원적으로 이 아이덴이라는 게 같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거와 같은 거죠? 이거와 이 사람이 같은 거죠? 같은 거죠?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정체성이야. 얘가요? 한국말로 접근하면 안 돼. 영어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돼. loss of identity, 정체성 상실. 아, 슬픈 얘기들 많이 나오네요. sense of identity, 이거 좋은 얘기네요.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죠. identity crisis, 정체성 위기.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뭔가? 이게 정체성 위기죠. 꼭 사람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관의 정체성 위기도 있어요. 뭐 무슨 환경 무식 공단이 있어. 니들 뭐하니? 하는 일이 뭐니? 그럼 그 조직의 정체성 위기야. 알겠죠? In search of our identity.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가운데 우리는 form 형성합니다. bonds or social groups with people. 사람들과의 유대 또는 사회적 집단을 형성합니다. whom we want to be like. 여기서 whom이 like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이건 전치사로 뭐뭐와 같은이죠. 우리가 같아지고 싶은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요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의 느낌이에요. 이해가죠?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수능 어휘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쓸래? 아이덴티티를 쓸래? 참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야. 만약에 안 나온다면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나올 수 있을 정도지.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이덴티티 다 했고요. illustration 넘어갑니다. illustration. 자, illustration 두 가지 뜻이죠. 뭐 대충 알 거예요. 1번 봅시다. The tellers of these tales.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이 create stories.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습니다. stories를 create 했는데 그 stories는 can be easily remembered. 쉽게 이해될 수 있으며 appeal to. 이거 동사로 쓰였죠. appeal도 우리 했어요 이미. 호소력을 갖는다. 매력을 갖는다. 영출력에 호소력을 갖는다. 어필의 병치는 create가 병치예요? can이 병치예요? 호소력을 갖는 게 뭐예요? 텔러예요? 스토리즈예요? 스토리즈죠. 그래서 이렇게 병치입니다. 선생님 얘하고 얘는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것 같은데요. can은 조동사 모달이고 얘는 본동사일 뿐이지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주격 뒤에 다 연결될 수 있는 형태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스토리. 영출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스토리를 텍스트와 illustrations를 통해서 by means of, means가 수단인 거 아시죠? 텍스트는 글일 테니까 글과 뭘 통해서 전달해요? 아동들한테는 그림이죠. 책 속에 들어가는 그림을 유식한 말로 사파라고 하죠. 책 속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 따위를 사파라고 합니다. 삽은 삽입되었다는 얘기죠. 책 속에 삽입된 그림, 사진, illustration. 그래서 그걸 그리는 사람을 illustrator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새는 그냥 그런 뭐 책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그런 걸 그리는 걸 다 illustration이라고 하는 거로 굉장히 뜻이 발전하고 있죠. 2번.
The insecurity of the middle class. 중산층의 불안정성. 중산층의 불안정성은 뭐냐? Is the best illustration of the failure of the administration's economic policy. The best illustration. 가장 훌륭한 illustration인데 뭐의 실패?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가장 잘 일러스트레이션하는 사례다. 뭐예요? 예시죠, 예시. 예시, 사례. 원래 좋은 사회는 최상층이 조금, 최하층도 조금, 중산층이 띵띵해야지 좋은 세상인데 갈수록 중산층이 좁아지고 이렇게 변하면 경제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부유한 사람을 일부 부리고, 부유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띵띵띵띵띵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로 내려가 버린 경제정책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이라는 말이 좀 잘못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중산층이라 할 때 사실은 부유층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중간층은 진짜 중간층이어야 되거든요. 중간층의 핵심은 소상인들이죠. 소상인. 예를 들면 뭐 치킨집을 한다든가 자기 상점을 한다든가 자기 옷가게를 한다든가 자기 보석상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최근 20년 동안 떼거지로 망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에 무슨 롯데마트 딱 들어오면 뭐 망하는 소리 들리죠. 무슨 홈플러스 슈퍼 다 이러다. 그죠? 왜냐면 그게 편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을 탓하면 안 돼. 그런 걸 자꾸 방조하는 제도나 법적인 문제를 찾아야지. 그래서 너 그럼 안 가면 되잖아. 그럼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제도가 보면 뭐하러 있어. 사람이 도덕적으로 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제도 법적으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사포화, 2번 예시. 둘 다 중요한 하나예요. 자, 인더스트리 갑니다. 인더스트리 다 알죠? 1번 좀 쉬어서 갑시다. A recent survey shows. 최근의 서베이가 보여주는 것은 there is a gap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요. labor supply, 노동력 공급과 노동력 수요 사이에 여기 덜 레이버가 두 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노동력 공급, 노동력 수요 사이에 갭이 있답니다.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산업.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팔고 사고 하는 걸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티치미도 이 비즈니스에 속하죠. 어쨌거나 여기에 구하고자 하는 인력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뭐 제가 잘 알죠. 사람을 뽑겠다라고 뽑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영역에 따라서 달라요. 특히 어떤 특정 영역은 참 뽑기가 어려워요. 어디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뽑기 어렵습니다. 정말 좀 전문화된 영역이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어쨌건 이겁니다. 인더스트리 뭐죠? 산업, 공업 이런 뜻입니다. 2번 He was a man of industry. 그는 공업의 사람이었다 이러면 안 돼. 무슨 사람? 근면한 사람. 인더스트리가 근면의 뜻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 예측할 수 있죠. 이 뜻에서 이 뜻이 나온 거야? 이 뜻에서 이 뜻이 나온 거야? 그렇겠죠? 이 뜻에서 이 뜻이 나온 거겠죠? 근면이 먼저 있었고요. 산업공업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많이 쓰이는 거죠. 형용사형 반드시 알고 계시죠? 산업공업의 형용사형은 industrial. 근면은 industrious. 뭐 너무 유명한 거라서 다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다음 interest.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interest. 자, 이건 뜻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어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인터는 우리가 다 아는 어원입니다. 뭐죠? between, intersect, 공이 싹간데 중간에 딱 가로채는 거 인터셉트라고 그러죠? 또는 뭐 international,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international이죠? 인터가 사이입니다. 에스트는 지금도 프랑스어에서 쓰는 건데요. 원형은 에뜨르 동사죠. 프랑스어의 에뜨르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해요. 여러분들 아니고 어른들 피시는 담배 에세라고 있죠. 에세. 그것도 프랑스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담배 이름이 존재예요. 존재. 뭐 존재 담배 피는데 뭔 존재야. 죽는 거지. 뭐 사망이라고 바꿔야 돼. 그 담배 이름. 자, 어쨌거나 뜻이 뭐냐? 중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간에 있다. 이런 뜻인지 몰랐지. 중간에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중간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제일 먼저 생긴 뜻이 뭐냐?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그 사람 사이의 중간이잖아요. 예.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 B 사이에 있는 게 그 사람의 관계잖아요. 예. 맞죠? 관계. 이게 제일 먼저 생긴 뜻이고요. 요 관계의 뜻이 조금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 이렇게.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해관계겠지. 너 나한테 돈 꿨지? 갚아.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이익이라는 뜻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해관계는 결국 이익을 따지는 거니까. 알겠죠? 이게 관계라는 뜻이고요. 요게 나중에 발전해서 말이죠. 16세기에 이자라는 뜻이 생겼어요. 이자. 이자. 그 다음에 18세기에 관심이라는 뜻이 생겼어요. 관계, 이자, 관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관계에서는 관심이라는 뜻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언젠가. 우리 이미 동사마법사에서 했던 거 한번 봅시다. be concerned with 아시죠? be concerned with 뜻이 뭐예요? 관계가 있다, 관심이 있다. 이것도 뜻이 이렇게 딱 두 개가 되네요. 아니, 관계가 된 사람한테 당연히 관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관계에서 관심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죠? 요건 뭘까요? 관계에서 왜 이자가 나왔을까? 요 관계, 이해관계를 조금 발전시켜봐. 채무관계가 있죠? 돈관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돈관계죠. 채무관계에서 오고 가는 게 뭡니까? 이자죠. 네, 그래서 이자의 뜻이 생긴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관계, 이해관계, 채무관계에서는 이자 나와. 관계 생기면 관심 생겨. 그럼 다 외운 거야. 됐죠? 네. 자, 1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이게 두 번째로 많이 쓰이고 이게 제일 적게 쓰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도 많이 쓰여요. 적게 쓰인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have an interest in 뭐뭐에 관심을 갖다. 뭐뭐에 관심을 갖다. 이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관심을 갖다죠. 비슷한 거예요. 뭐뭐에 관심을 보이다. 뭐뭐에 관심을 잃다. 이런 거죠. 반대말이죠. 자, 여기 제가 슬래시를 두 번 그어놨는데요. 여기하고 여기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요놈은 전부 주어가 관심의 주체죠. 어떤 주체가 관심이 있고 관심을 갖고 관심을 보이고 관심을 잃고. 요거는 hold, 지니다. 요거는 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주어가 관심 대상입니다. 예. 어떤 관심 대상이 누구에게 흥미를 또는 관심을 지니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예쁜 소녀가 나에게 흥미거리를 지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2D에 나온 얘가 요거에 해당한다. 주체. 흥미를 갖는 주체. 얘가 얘에게 흥미거리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얘한테 흥미를 갖는 거야. 알겠죠? 요거는 똑같아요. S, 어떤 관심 대상이 어디에 흥미를 더해주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흥미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쉬울 수가 있겠네요. 자, 앞에 네 개는 관심을 갖는 주체가 주절의 주어고요. 뒤에 두 개는 관심을 받는 대상이 주절의 주어가 되게 돼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예문은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2번 interest rate. rate는 무슨 뜻? 나중에 뒤에 명사마법사 할 때 나옵니다. 비율, 속도, 요금. 비율, 속도, 요금 다 다른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비율에서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rate 가서 합시다. 여기서는 비율의 뜻으로 쓰였죠. 무슨 율? 이자율. 이자율 2.3%. 그렇죠? 내가 저번에 그 SBS에서 나왔던 그것이 알고 싶다 봤더니 그 불법 대부업체들 있잖아요. 이른바 사채업체들, 나쁜 놈들. 100만 원을 이렇게 딱 꽂으면서 아예 줄 때 80만 원을 주더군요. 예, 예를 들면 20만 원은 선이자로 먼저 떼. 예, 그리고 한 달 뒤에 130만 원으로 갚으라고 하더군요. 예.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은 이자율이 30%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자율이 이게 30%가 아니죠. 이자율은 연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뗀 20만 원은 이자가 훨씬 센 거죠. 한 달 뒤에 내는 이자하고 미리 내는 이자는 다르잖아요. 너희들 수학 시간에 이자 계산율 배웠죠. 뭐 연초에 내는 이자가 훨씬 센 거죠. 센 이자죠.
이거 계산했더니 500 몇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맞아. 이자율이 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100만 원 받아서 130만 원 그러면 이자율 30%네. 은행보다는 원래 좀 비쌀 줄 알아서 이렇게 착각하더라고요. 예. 500 몇 프로에 이게 500 몇 프로. 어마어마한 거. 거기다가 무슨 연체 이자 막 붙이면 1년 지나면 같이 알거지가 되는 거죠. 갑자기 100만 원 꽂는데 1,300만 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절대 사채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건 학생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사채 쓰지 말라고 하세요. 부모님한테. High interest rates, 높은 이자율과 낮은 성장, 화폐 공급의 낮은 성장이 traditional ways, 전통적 방식인데 through which, 그 방식을 통해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은 경우죠.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주요한 방식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때 어떻게 하냐? 이자율을 높여. 이자율을 높이면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죠. 대출은 적게 하게 되겠죠. 돈이 덜 풀리게 되죠. 또 하나는 slow growth of money supply. 화폐 공급을 줄여. 화폐 공급을 많이 하는 거 조금씩 해. 화폐 공급을 많이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수 있다. 보통의 중앙은행이 하는 인플레이션 억제책이다. 이거 경제 배우신 분들 다 아실 거고요. 3번. 관심 나왔죠? 자, in one's interest. 관심이 아니고 이해관계죠. 이해관계. 죄송합니다. 이해관계. 관심은 이미 했고요. 이해관계, 이익. 이해관계, 이익. in one's interest.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람의 이익이 되는. 같은 말이죠. 소유격을 요렇게 쓰나 요렇게 쓰나 같은 거니까 뭐뭐의 이익이 되는 뭐뭐의 이익이 되도록 뭐뭐의 이익이 되는 뭐뭐의 이익이 되도록 같은 말이고요. interest group, 이익 집단이죠. 이익 집단의 주요한 방법은 라비죠. 라비. 라비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죠. 뭐 미국의 전국 총기협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라고 합니다. 전국 총포협회죠. 회원만 400만 명이에요. 표가 한두 표가 아니죠. 가족까지 합쳐봐. 한 1200만 표. 어마어마한 표예요. 그래서 항상 이 공화당은 이 참 선거할 때 NRA 앞에서 항상 연설합니다. 집회를 열고.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총기 의대를 우리는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합니다. 공화당을 늘 지지하는 대표적인 이익 집단. interest group, self-interest, 자기 이익. be in the general interest, general의 interest에 부합된대. 공공선이죠. 공공선이다. 비동사까지 했으니까 공공선이다. 공공선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겠죠. 누구에게나 다 좋다. We must work to resolve conflicts. conflict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In a spirit, 어떤 정신으로? reconciliation, 화해 정신으로 conflict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명심할 것은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interest, 이해관계를 명심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3번 했습니다. 실제 생긴 뜻과 정반대로 많이 쓰이고 있죠. 하지만 세 개 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뜻이라는 건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줄줄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슈 갈게요. 이슈. 자, 이슈. 이슈는 말이죠. 이 어원적으로 1번, 2번을 한꺼번에 통합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슈란 말은 한국말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냥 이슈 이렇게 합시다. 1번은 그로 떼웁시다. 2번에서 1번이 나왔는데요. 얘기하는 게 더 길어요. 안 하겠습니다. 이거 어근마법사가 아닌데 뭐 명사마법사니까 잘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슈 알죠? 이슈 뭐예요? 쟁점, 논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서 쓰는 외래어기 때문에 외래어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쓰이고요. 요 컬로케이션 표현이 주옥 같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요. 좀 목이 가지가지하네요. 약을 먹고 왔는데. Raise the issue. 이슈를 제기하다. 이슈를 제기한다. 이거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거 문제 있지 않소? 이게 raise the issue죠. 굉장히 수령이 많이 나오죠. address the issue. address 동사마법사 할 때 했습니다. address 뭐예요? 주소의 겉봉에 주소와 이름을 쓰다. 연설하다. 또 뭐 있었어요? 말을 건네다. 뭐?
다루다가 있었죠. 다루다 처리하다. 이슈를 처리하다. 이슈를 다루다. avoid issue, 이슈를 회피하다. 딴소리 하는 거죠. confuse, cloud issue. cloud도 여기서 동사로 쓰인 겁니다. cloud는 구름이네. 구름이 끼면 하늘이 잘 안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흐린 날씨가 되죠? 뭘 흐려? 논점을 흐리는 거야. 자꾸 논점 흘려서 물타기 하고 이 얘기하는 거 갖다가 저 얘기해버리고 뭐 이게 논점을 흐린다. make an issue of, 뭐뭐를 이슈화하다. 자, 이건 뭐 그냥 한자 그대로네요. make B of A라는 표현 아시죠? A를 B로 만들다는 뜻이죠. A를 B로 만들다. A를 뒤에 오는 것을 이슈로 만들다. 만들 화자 써서 이슈화하다. 그렇죠? at issue, 논쟁 중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뜻이죠. sensitive issue, 민감한 이슈. 정말 많이 쓰이는 콜로케이션 표현만 참 잘 모아놨습니다. 자, 김찬희 박수. 자, 예문 쉽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거 2번 back issue. 요 2번을 설명하려면 원래의 어원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원래의 어원을 어차피 설명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냥 단어를 갖고 정리해 볼게요. 이슈가 동사로 쓰일 때를 알아둬야겠죠. 동사로 쓰이니까 이슈가 동사로 쓰이면 발행하다, 발표하다, 발이 들어가는 게 다 돼요. 발매하다, 뭐 다 발이야. 발자. 발이라는 건 뭐냐? 이따가 나간다는 얘기야. 책, 발매, 발행, 발표, 발사, 다 발 나간다는 거야. 어원적으로 어원 얘기 안 했어. 어원적으로 엑스트와 같은 어원이에요. 나간다는 얘기야. 나간다. 어원은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이 뜻으로 동사가 쓰이는 건 알아야 돼. 이거하고 같은 뜻의 명사가 바로 이 이슈야. 발행. 잡지 발행할 때마다 번호가 붙죠. 1호, 2호, 3호. 그래서 호. 자, 그럼 무슨 이슈? 지나간 이슈니까 과월호가 되겠죠. 꼭 과월호가 아닐 수도 있어. 과주호일 수도 있고 과년호일 수도 있고 과계절호일 수도 있어요. 잡지가 얼마마다 나오냐에 따라서 가장 평범한 이름으로 한번 써봤어요. 지나간 호죠. 이번에 나온 호가 아니고 지나간 호. back issue. 15 pages in the July issue of the magazine. 잡지의 7월호 15페이지는 그와의 인터뷰에 할애되어 있다. 자, 5는 빼고요. 1번 외울 때는 where 이슈로 외우고요. 2번 외울 때는 동사 이슈와 함께 외우는 게 이거를 외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leave. 중요한 거 너무 많이 나옵니다. leave. L-E-A-V-E. leave. leave는 지금 1번하고 2번이 1번하고 2번, 3번 있죠? 요 1, 2번부터 먼저 할게요. 1, 2번하고 3번은 어원이 다릅니다. 무리하게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어원입니다. 1번, 2번을 그럼 먼저 같이 해봅시다. 자, 1번, 2번 중에서 먼저 생긴 뜻은 2번이에요. 2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2번, leave of absence. 요거 메모치세요. 많이 쓰는 편입니다. 토익 같은데 특히 많이 나오죠. leave of absence. 명심하실 것은 지금 우리 명사 마법사 하고 있어요. 명사를 leave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absence를 떠나다가 아니에요. absence의 leave야. absence가 뭐야? 부재죠, 부재. 부재라는 건 여기 없다는 얘기군요. 여기 없다는 것을 허가한다는 뜻이야. 여기 없는 것을 허가한다. leave의 뜻이 permission입니다. permission. leave of absence. 부재 허가. 그래서 부재 허가란 결국 뭐냐? 부재, 없어도 되는 걸 허가받는 거기 때문에 휴가 또는 외출 이런 정도의 의미가 돼요. 휴가나 외출. 뭐 이틀 동안 휴가를 한다든가 한 달 동안 휴가를 한다든가 잠깐 비운다든가 leave of abs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란 뜻이 먼저 생기는데 이 leave of absence에서 그냥 leave만 써도 of absence를 빼고 leave만 써도 그냥 휴가 외출의 뜻이 되도록 발전한 게 1번 뜻이에요. 요렇게 써야 원래 휴가인 거죠. 부재 허가니까. 근데 요렇게만 써도 그냥 허가. 요렇게 말이 준 거죠. 제가 한 4강전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왜 나블이 참신한인데 소설의 뜻이 되었느냐? 스토리 나블 이거였는데 즉 새로운 이야기란 얘기였는데 스토리가 빠지고 나블만 남아서 나블이 소설의 뜻이 됐다 그랬죠. 그렇게 어휘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만 해도 허가가 휴가가 돼서 자 이제 더 못 찍겠네요. 오늘 한 3개 찍으려고 했는데 자 1번은 말이죠. 1번은 죄송합니다. 휴가가 됩니다. 휴가 이게 훨씬 많이 생기는 뜻이 됐어요. leave of absence가 줄어서 leave만 갖고 휴가가 되었다. paid leave 돈 받고 가는 휴가 유급 휴가죠. 직장에서 7일 동안 놀라고 했다. 그때 야 넌 노니까 월급 안 준다. 그럼 누가 놀아요? 안 놀죠. 회사에서 사람을 놀게 하는 건 노는 게 좋기 때문에 놀게 하는 거죠. 노는 게 그 사람도 좋고. 그럼 좀 리바이털라이즈 돼갖고 다시 또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365일 할 수는 없잖아요. unpaid leave는 정반대죠. 무급 휴가죠. 허이씨 휴가를 했는데 급료를 안 줘. 그냥 생걸 날리는 거야. 무급 휴가. on leave 우리가 사업차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러죠? on business라 그러죠. 요때 on이 목적을 의미합니다. 휴가차한테 휴가차. sick leave 아파서 휴가합니다. 아파서 휴가한다고 휴가를 붙여서 병가라고 합니다. 병가를 냈다 그러죠. maternity leave 마터는 엄마를 뜻하고요. 파터는 아빠를 뜻해요. 라틴어에서. 독일어에서는 무터, 파터 그러거든요. 영어는 mother, father 비슷하죠 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서울말하고 제주도말 차이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난다니까. 걔네들 말은 유럽어족이야 유럽어족. 엄마 휴가야. 출산 휴가. 그럼 아빠 휴가는 뭡니까? 마누라 출산으로 인한 아빠 휴가죠. 둘 다 출산 휴가인데 출산으로 엄마가 휴가 받는 거고 출산으로 아빠가 휴가를 받는 거죠. 가끔 우리가 북유럽에 보면 뭐 와이프가 애를 낳으면 남편도 6개월 동안 유급 휴가를 준다. 그게 퍼터너티 리브예요. 그게 이제 사회 보장 제도죠. 그래서 아빠가 잘 애를 함께 기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도 같이 공유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단계에서 퍼터너티 리브를 그렇게 주면 전부 아버지들 난리 났다. 야 좋다 이러면서 놀러 다니까. 뭐 낚시하고 뭐 테니스 치고 뭐 등산 가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 employers are required by law.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늘겠지. 고용주들이 법으로 요구된 거 있는 것은 offer a minimum 최소 4주의 연간이 2번 나왔네요. 1년의 연간 휴가를 4주 줄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1번과 2번을 같이 외울 때 아까 제가 원리적으로 설명하기로는 leave of absence에서 absence 탈락하고 leave만 쓰이게 됐다는 건데 길잖아요. 쉽게 외우는 법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히읗가 해봅시다. 흐그 해봐. 흐그 허가휴가 됐잖아. 흐그 완전 사이비적인 방법입니다. 사이비라도 지금 뭐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사이비로 가는 거지 뭐. 휴가 됐죠? 3번은 뭐냐? 동사 leave하고 뜻이 같은 명사 leave입니다. take leave of가 leave와 같습니다. 누구누구와 작별하다. leave와 딱 같다고 볼 수는 없네요. 정확한 뜻은 say goodbye to죠. say goodbye to. 어쨌건 이별한다는 뜻이니까 떠나다 leave하고 동사 leave하고 연관성 있는 명사는 이겁니다. 1번, 2번이 아니고요. The father gave him his blessing. father가 그에게 그의 blessing을 줬습니다.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with great sorrow, 큰 슬픔과 함께 그에게 작별을 고했다. take leave of. 작별을 고하는 게 힘을 떠나는 거죠. 동사 leave하고 연관성이 있는 명사가 take leave of가 되겠습니다. 자, 1분 남았나요? 네. 레슨까지 해볼까요? 레슨은 1분이면 해요. 3분 남았습니다. 레슨은 원래 어원이 읽는다는 뜻이야. 읽는다. 몰라도 돼. 왜? 레슨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자, 1번 레슨 뭐야? 피아노 레슨, 액팅 레슨, 뭐야? 레슨이지 뭐 레슨. 1번 옆에 레슨 써. 이게 외래어가 있을 땐 편하잖아. 레슨 받다, 레슨 해주다. 끝! 2번 레슨을 배워라. 뭐예요? 교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레슨을 주다. 교훈을 가르쳐 주다. 3번
Turn to lesson 5 in your book. 책에 5과로 넘기세요. 예, 책에 있는 한과 한과를 레슨이라고 그러죠. 뭐 다 아는 거네 뭐. 1번 레슨, 2번 교훈, 3번 교과서 내의 한과 한과를 역시 레슨이라고 한다. 이건 쉬운 거니까 뺄까 넣을까 하다가 한번 점검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레터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